1989년 3월 7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 지형에 관련된 어려운 이름이 조금 나오는데 그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중간중간 설명해 드릴게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바라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바라키예요. 이바라키라는 곳에 아빠랑 엄마랑 큰딸이랑 작은 두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이름은 마사노부, 엄마의 이름은 케이코였어요. 큰딸과 둘째 아들 시냐, 그리고 셋째 아들을 두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있었죠. 아빠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였대요. 그래서 전산기관 무슨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냥 되게 평범한 가족인데 세 아이를 두고 있었죠. 그해 3월 5일 날 케이코 엄마의 친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갑자기 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5일 다음 날인 6일 날 가족 모두 이바라키에 살고 있다가 토쿠시마라는 곳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옮겨갔어요. 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족은요, 이곳이 이제 장례식을 여기서 다 치렀어요. 토쿠시마에서. 근데 여기서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친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척 집에 방문을 해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죠. 그리고 바로 당일 1989년 3월 7일 날 아침 오전 8시가 됐는데 애들이 일찍 깬 거예요. 게다가 친척집에 있으니까 조카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시끌벅적 집에서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안 되겠다. 니들 아침 먹기 전에 아빠가 산책시켜줄게. 아빠가 데리고 있던 3형제와 3남매와 그리고 조카들을 다 데리고 근처에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이 친척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요. 약 한 고도 200m 정도 되는 그 산간 지역에 있는 도로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있는 집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도로 끝에 있긴 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집이었죠. 하지만 주변에 다른 집은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애들 데리고 그냥 애들 아직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바퀴 한 바퀴 돌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돌고 산책을 돌아왔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신나게 떠들면서 재밌다. 아빠 맨날 도시에만 살다 이렇게 시골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애들이 한껏 부풀어 있었죠. 집에서 현관까지 10m 정도의 돌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10m면 얼마 멀지도 않잖아. 돌계단을 올라갔고요. 현관 앞까지 아빠는 막내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뒤에 아이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둘째 아들 사냐군이 아빠, 나는 좀 더 산책하고 싶은데. 아빠, 나 집에 가기 싫은데 좀 더 놀고 싶은데. 그런데 어떡해. 아빠는 이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고, 근데 둘째 아들은 자꾸 더 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냐야, 잠깐 기다려. 아빠가 여기 막내 엄마한테 주고 얼른 올게. 아빠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고요. 엄마가 부엌 쪽에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아이를 넘겨주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빠가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시간은 오직 20초였어요. 20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여긴 아이한테 익숙한 동네도 아닌데 말이죠.
둘째 아들 사냐가 없어진 걸 보고 아빠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바로 주변을 수색했죠. 여기는 어쨌든 산간 약간 밭도 있고 약간 시골 지역이니까. 그래서 막 둘러본 거야. 아들아! 사냐야! 사냐야! 어딨어?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익숙한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을 다 불렀죠. 그리고 일가 친척들은 그 동네를 쫙 돌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없어요. 이번에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동네 소방단원들도 다 합류했어요. 그래서 동네를 샅샅이 뒤진 거죠. 물론 아이가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 가다 길을 잃었을 수 있잖아요.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오전 10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길을 잃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 이 산 쪽 관련된 이 산을 위주로 수사를 막 벌였죠. 산에서 이제 애를 찾으려고. 그때 간 경찰서에서 한 30명 정도가 나왔고요. 기동대, 소방대원, 동네 주민들, 다 나와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산간 지역을 다 뒤졌어요. 없어요. 다음 날에는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200명이 총 동원됐고 경찰 인력도 더 와서 200명이 쭉 수사를 했어요. 그 수사는 3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참고로요,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사냐군은 당시에 4살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4살답지 않게 굉장히 어른스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이, 자기 집 주소, 자기 전화번호, 자기 가족, 엄마, 아빠, 내 이름까지 전부 다 외우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되게 어른스러웠어. 만약에 길을 잃었다고 누군가를 만났다면 분명히 자기가 지금 처한 입장을 충분히 말했을 애예요. 게다가요, 이 사건 현장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없어진 거잖아. 친척 집에서. 이게 이 시골의 길목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출입이 거의 없어요. 물론 도로변에 있는 집이긴 하지만 누군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왔다면 분명히 차로 데리러 왔을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흔적을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산을 뒤져도 없어서 납치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누가 데리러 온 거야? 100m 전방에서 다 논과 밭이거든요. 농사하던 사람도 그 당시에 나는 무슨 왔다 갔다 하는 차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은 이제 예전부터 사냐군을 누가 노리고 온 거라면 사냐군이 지금 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가 다시 1시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친척 집에 살고 있는데 얘를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아니 왜 거기서 굳이 유괴를 해? 익숙한 것도 아닌데? 거기는 익숙한 지역이 아니야. 아니 납치범이 왔더라도 납치범도 처음 온 곳인데 거기서 왜 유괴를 해? 외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잘 알지 못해요. 외할머니 집도 아니고 친척 집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냐라는 남자아이가 실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렇게 수사가 막 시작이 됐을 때 친척 집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경찰이 혹시 몰라서 이 친척 집에다가 그 녹화 테이프를 설치를 한 거예요. 녹화 테이프를 설치했어요. 전화는 언제 왔냐면 가족들이 3월 7일 날 아이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17일 날 열흘 동안만 이 친척 집에 있다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바로 전날인 16일 날 약간 이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네요.
전화는 아빠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화해서 부인 계세요? 그런데 이 말투가 어미가 살짝 끝이 올라가는 어떤 일본 한 지역의 특유의 사투리였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구 사투리, 광주 전라도 사투리 이런 식으로 약간 특유의 악센트가 있는 여자 목소리예요. 뭐 아빠가 예 잠깐만요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인데요. 세이케이 그 유치원 달림반 학부형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냐면 저희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았거든요. 아들이 없어지셨다고 들어서. 그런데 그 위문금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집으로 보내야 되나?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세이케이 유치원이란 곳은 그 사냐의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 누나가 다니고 있던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의 한 반의 학부형인데 우리가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았는데 니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 집으로 보내줘야 되냐? 그렇다면 너네 언제 돌아오냐를 물은 거죠. 중요한 건 위로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제 돌아오느냐를 묻는 거였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희 내일 돌아가요. 그리고 그래요? 하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가족들은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왔고 했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족이 다시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고요. 딸내미를 다시 유치원에 보내면서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때 우리한테 위문금을 보내준다던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유치원에 문의를 한 거예요. 저기 제가 여기 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실종이 돼가지고 위문금을 보내신다. 에? 위문금이라뇨? 어머님 저희는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는데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달림반에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아이는 없나요? 어머님 저희는 그런 아이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여기는 가족의 집도 아니고 가족의 외할머니 집도 아니고 친척집인데 친척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게다가 얘네는 이카바리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인데 얘는 완전 뜬금없는 지역의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엄마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이건 사실 이상한 거거든.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아이는 없어졌고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워낙 특이한 그 실종 사건이 납치라고 못 봐요. 아직은 실종 사건이에요. 너무나 특이한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TV를 많이 탔어요. 아빠 마사노부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영업으로 바꾸고 이 자기 아이를 찾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TV 출연했어요. 50회 넘게 TV 출연했어요. 그리고 TV 출연하면서 자기네 집 전화번호도 공개했어요. 우리 아들 좀 찾으면 제발 집으로 전화 좀 주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증언들과 목격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방방 곳곳에서. 그 목격담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이는 1989년에 없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이에요. 4월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 여보세요? 저기요, 제가 시내에서요, 그 사냐라는 남자애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봤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집으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얼마나 벅차.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경찰에 갔어. 그래서 경찰에서 어디서 그 아이를 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목격담을 얘기하고 다 했어. 근데, 경찰이 연락이 없어. 아빠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아빠가 결국엔 다시 전화를 했죠. 저기요, 지난번에 우리 애 찾는다는 거 그거 목격하신 분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집에 상을 당해서 조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 그날 출몰을 했다면 그 다음날 출몰할 수 있어서 바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얼마나 아빠가 가슴이 탔겠어요. 그런데요, 증언은 계속됩니다. 목격담은 계속됩니다. 같은 해 1990년이에요. 따르르. 저기요. 제가 백화점 앞에 있는데 그 TV에서 봤던 그 사냐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그 남자아이 맞죠? 걔가 여기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시예요. 아빠가 당황해 막 갔어요. 그 또 다른 시에 막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전단지를 다 만들었어요. 이 아이의 사진에서. 전단지를 백화점 앞에서 계속 뿌려요. 왜냐면 여기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겠어. 막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분이, 이 아이요. 제가 이 근처 공원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빠가 다시 공원에 갔어요. 아이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아이를 너무나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게 다예요. 또다시 1년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제가요, 어디서 절에 갔는데요. 흰 옷으로 온 몸을 감싼 그 5살에서 6살 정도 돼 보이는 한 소년을 데리고 부모가 왔더라고요. 근데 애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부모는 그냥 보통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했던 게요. 그 애가 그 부모치고는 좀 나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애는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 나이가 꽤 들어 보이고. 근데 그 애가요. 이 사진과 굉장히 닮았어요. 아빠가 또 달려갔어요. 절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절에서 그 3명이 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목격담이 들어왔어요. 여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요. 그 없어진 사냐라는 애를 혼슈라는 곳에서 데려왔. 근데 저 정확하지는 않아. 이런 전화가 너무 많았던 거야. 아빠도 지쳐가. 이게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1997년입니다. 자, 이제 1997년이 됐어요. 아빠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지금 8년이 지난 거예요. 야, 8년이 지났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찾아? 그래서 아빠가 생물학적으로 이거를 컴퓨터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14살 정도가 됐다면, 16살? 이게 일본 나이랑 뭐 나이랑 아마 틀릴 거예요. 이 정도 됐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더라고 또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아빠는 계속 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직장 여성인데요. 제가 오늘 전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이 사진하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남자아이를 봤어요. 근데 고생을 아주 많이 한 것 같고 차림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제가 원래 사람들한테 말은 잘 안 거는데 애가 하도 인상도 딱해 보이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물어봤죠. 너 좀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괴롭혀요.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제가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렇게 목격담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손목 이야기 들으셨어요?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냐공과 매우 닮았다고 했죠. 1년이 그러니까 한 반년이 지났어요. 1998년 초에 이번엔 또 완전히 세로 지형에 있는 고쿠 지방에 있는 한 비디오 대여점 점원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저 비디오 대여점 점원인데요. 사냐군하고 되게 닮은 남자아이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손목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언론에 뿌리시는 그 몽타주 있죠? 이거랑 되게 닮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걔가요, 타이타닉 포스터를 사갔어요. 근데 제가 좀 이상했던 게요, 가게 앞에서 약간 야쿠자풍의 남자가요,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들어와서는 타이타닉 포스터를 이렇게 집어들고 아저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맞냐?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 야쿠자 아저씨가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애가 그걸 들고 와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른이 와서 사면 되지. 왜 애가 와서 살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약간 사냐군이랑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저희 매니저님한테 바로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이랑 저랑 뭔가 이상해서 큰 길가로 바로 두 사람 차로 달려 나갔는데요. 금세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죠. 다시. 그게 제보예요. 또 2년이 지났어요. 또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제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하잖아. 애를 찾는 프로그램을 하잖아. 거기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하는데 이 방송 끝 무렵에 1시간짜리 방송이면 거의 5분을 남겨놓고 제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사냐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전화를 할 때 담당 PD한테 근데 절대 제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된 거야. 잘 전달이 안 된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아나운서가 지금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분은요. 네, 어디 현에 가와사키 산에 사시는 도요다 씨가 전화를 지금 주셨는데요. 네, 사냐군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죠? 하고 마이크를 넘긴 거예요. 전화로. 그랬는데 이 남자가 제보 중간에 내가 내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랬죠. 내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실제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년 후 만들어졌던 다큐멘터리. 松岡伸也君 영상으로만 보실게요. 일본말 어차피 못 알아듣으시니까. 이 아이가 없어진 그 사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아빠가 데리고 갔었는데 잠깐 가는 동안 20초 동안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컸다는 거고요. 아빠는 아직도 아이를 찾으러 다녀요.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있고요. 아직도 아이가 있다는 제보가 있으면 달려가고요. 男の方がその両脇に2人座られて、아, 이런 제보 전화. 手の 일본말 다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알아들으시면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보자가 있었고 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아이를 찾으러 다니고 지금도 제보가 오면 저렇게 엄마가 급하게 가죠. 여전히 부모는 없어진 사냐군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죠. 토요 미스테리 추천 잊지 마세요.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오늘은 사이다가 필요한 방송이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이다 들이키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쓰는 거예요. 사이다 준비하시라고.